안녕하십니까. 동력학 파트 1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제 1장 동력학의 개요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뭐 이렇게 복잡한 얘기는 못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동력학에서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겠다. 그 다음에 기본이 되는 배경 지식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역사적 배경하고 어떻게 응용이 되느냐 하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우리가 동력학에서 다루는 대상은 사실은 동력학은 역학의 한 영역이 되죠. 그래서 역학을 일반 물리에서 배웠죠. 그래서 그러한 역학의 영역이 크게 나누면 정력학이랑 동력학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정력학은 정지해 있는 것, 그 다음에 동력학은 움직이는 것, 그렇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정지한 물체에 관한 것이 정력학이고,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 움직이는 물체에 대한 것이 동력학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역학이라고 하는 것은 힘이 개입됩니다. 그래서 힘을 이용해서 정지해 있는 물체의 어떠한 성질을 상황을 설명하는 것, 그 다음에 힘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설명하는 것, 분석하는 것, 그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지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 있냐 없냐, 또는 알짜 힘이 얼마냐, 합력이 얼마냐 하는 것들하고의 관계를 정력학에서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동력학은 이러한 힘을 받아서 물체의 운동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 그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겠죠. 자, 근데 그러한 동력학은 또 세분화해서 들어가 보면 운동학과 운동역학으로 구분이 됩니다. 키네마틱스하고 키네틱스로 구분이 되는데, 운동학은 운동 자체를 대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운동이 있느냐, 직선 운동이냐, 곡선 운동이냐, 아니면 원 운동이냐, 어떤 곡선이냐 하는 것들. 그래서 운동 자체를 기술하고 표현하고 하는 것이 운동학의 대상이 됩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수학을 동원해야겠죠. 수학을 이용해서 직선이다 그러면 1차 함수로 표시가 될 거고, 뭐 포물선이다 그러면 2차 함수로 표시가 되죠. 그와 같이 수학을 동원해서 운동을 기술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수학이 이 삼각함수 기본으로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벡터, 그 다음에 이제 실제 계산은 미분하고 적분을 많이 활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학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능숙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이런 영역에서 헷갈린다, 이게 뭐였지? 라고 하는 파트가 나타나면,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따로 참고서적을 찾아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족한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은 나중에 동력학 전체에 대한 개념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수학적인 것 때문에 동력학 자체가 자신이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점검하면서 공부를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운동역학이 되죠. 운동역학은 이런 운동이 왜 그렇게 일어나냐, 운동의 원인,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어떤 운동을 일으키고 싶다, 그죠? 그럴 때는 운동을 제어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분석하는 것. 그래서 그런 운동의 원인과 제어에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운동을 일으키는 원인이나 변화시키는 원인이 힘이다 하는 거죠. 이게 뉴턴 역학에서 우리가 다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힘의 작용과 이에 따른 물체의 운동의 관계, 운동의 변화 관계를 알고자 하는 것이 운동역학입니다. 근데 사실 이 힘이라는 것이 굉장히 까다로워요. 쉬운 대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역학이 어렵다 하는 것이 힘 때문에 역학이 어렵게 되는데, 힘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이런 경우는 이런 힘이 있겠구나, 그죠? 그런 것들을 직관적으로 떠오를 수 있게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동력학에서 이제 이러한 정력학, 동력학, 그다음에 운동학, 운동역학으로 구분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동력학의 역사를 보면은, 이건 뭐 그냥 이런 게 있었다 하는 건데, 잘 유명한 것이 이제 갈릴레오가 이런 동력학의 운동에 대해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자유낙하 운동, 경사면에서 미끄러지는 운동, 진자 운동, 이런 것들. 그래서 운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면서 이 동력학의 기본적인 이론적인 기틀을 마련했고, 이 갈릴레오가 관성에 대해서 언급했기 때문에 그 관성에 대한 것을 이제 뉴턴이 이어받아서 운동 법칙을 만든 거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 법칙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뉴턴이 이제 이론적으로 모든 동력학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그런 이론을 제공을 한 거죠.
예, 근데 예,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만유인력, 중력이죠. 중력에 관한 법칙을 뉴턴이 찾아냄으로써 사실은 뉴턴 법칙으로 모든 동력학의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과정에서 뉴턴이 찾아낸 그 운동 법칙의 키워드가 힘인데 그 힘이 벡터죠. 벡터. 그래서 벡터로서 기술이 되는 뉴턴의 역학해서 벡터 역학 또는 예, 벡터 역학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고 아니면 뉴턴 역학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동력학에서 실제 다루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은 뉴턴 법칙에 의해서 다룬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많은 수학자들이 이러한 뉴턴 법칙에 대한 대상들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꼭 벡터가 아니어도 스칼라를 이용해서 해석적인 방법, 분석적인 방법으로 그 역학 현상들이 설명이 되더라 하는 것들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해가지고 이 아래쪽에서는 해석적인 방법, 그래서 해석 역학 그런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동력학이 굉장히 역사가 오래된 학문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이러한 동력학이 현대에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현대뿐만이 아니라 모든 움직이는 사물이 있는 경우에는 다 동력학으로 우리가 응용을 하거나 분석할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기계를 만든다거나 어떤 운송 수단을 우리가 그 설계를 한다거나 그런 경우에는 동력학에서 알고 있는 이론적인 베이스를 가지고 만들기 전에 어떤 그 움직임에 대한 것을 예측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 모든 기계나 구조물에 대해서 동력학의 대상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쵸. 그래서 움직이는 구조물의 설계나 분석 또는 뭐 고정된 구조물인데 충격을 받을 때는 그 충격에 대한 동력학적인 분석이 필요할 거고 로봇 장치 굉장히 중요하죠. 자동 제어, 뭐 로켓이나 미사일, 우주선 이런 경우도 동력학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죠. 운송 수단, 탄도학, 그다음에 엔진, 뭐 모든 공작 기계 종류에도 다 동력학이 응용이 됩니다. 자, 두 번째 절에서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력학에서 다루는 이 사용하는 대상들, 물리량들에 관한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는데 공간이 뭐냐, 시간이 뭐냐, 질량, 힘, 질점, 강체, 벡터, 스칼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개를 할 텐데 만약에 이 지금 요 단어들에 대해서 이게 뭐였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은 그런 경우는 또 일반 물리책을 찾거나 더 아래쪽에 그 선수 과목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책을 찾아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소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이런 것들을 왜 하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루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감은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데 첫 번째로 공간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은 공간은 이제 여기서 이제 표현하기로는 물체가 점유하는 기하학적인 영역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런 표현은 뭐 감이 안 오고요. 공간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물체가 어디에 있느냐, 이 공간에 어디에 있느냐, 그죠? 그래서 물체의 위치를 표시하는 개념에서 공간적인 정의가 필요하다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위치는 어떤 사물의 위치, 물체의 위치를 우리가 얘기하고자 할 때 기준을 정하지 않고 위치를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모호하죠. 그죠? 뭐 동쪽으로 100m다. 그러면 어떤 기준으로부터 동쪽으로 100m냐 라는 것이 정해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기준이 중요하기 때문에 기준을 정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기준에 대해서 그럼 위치는 어떻게 정의되냐면 기준에 대해서 상대적인 거리와 각도, 방향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위치를 정의하는 건데 그 기준을 정한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원점을 정한다 하는 거랑 같아요. 기준점, 원점.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좌표축을 같이 정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위치는 원점을 정하고 그 원점에 대한 거리와 각도로부터 표시되는 물리량이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럴 때 이 기준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하기도 하고 간단하기도 해요. 그래서 이 뉴턴 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기준계 또는 관선 기준계라고 표현을 했을 때 이런 기준계를 어떻게 구분하느냐에 대한 기준이 또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 기본 관성계라고 하면은 뉴턴 역학 법칙들이 성립하는 거예요. 뉴턴 역학 법칙들이 유효하게 적용이 되는 기준계가 기본 관성계 또는 기준계,
기본 기준계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 물체의 움직임을 위치 벡터 또는 속도, 가속도 이런 것들을 찾아냈고 그 물체가 받는 힘들을 찾아냈고 물체의 질량을 안다 했을 때 이러한 물리량들 사이의 관계가 뉴턴 법칙 1, 2, 3법칙에 딱 맞게 해석이 된다라고 하면은 그 기준계는 관성계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관성계의 정의는 뉴턴 법칙이 성립하는 그런 기준계가 관성계다. 그렇게 하고요. 그럼 뉴턴 법칙이 성립이 되지 않는 경우는 뭐냐? 관성계가 아니까 비관성계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비관성계에서는 뉴턴 법칙이 그대로 맞아떨어지질 않아요. 내가 측정한 관찰한 측정량들의 관계가 뉴턴의 1, 2, 3법칙에 맞질 않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수정이 필요한데 이 수정이라는 것을 이제 그 어떤 개념에서 수정을 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관성계 그러면 뉴턴 법칙이 딱 맞아 떨어지는 거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어떤 기준계가 관성계냐라고 했을 때 이거를 판단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내가 보는 것이 관성계, 내가 내 스스로를 관성계다 아니다는 것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사실은 절대적인 어떤 기준계가 필요한데 그 절대적인 기준계를 찾기가 어려운데 알려진 것들은 바로 관성계라는 것은 그 등속도로 움직이거나 또는 정지해 있는 원점에서 바라보는 그죠? 그런 기준계를 관성계다 그렇게 이해해도 돼요. 근데 이제 이 등속이다 정지다 하는 것이 사실은 상대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A가 봤을 때 뉴턴 법칙이 성립하더라. 근데 A에 비해서 B라는 관찰자가 봤을 때도 뉴턴 법칙이 성립하더라. 그러려면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적어도 A에 대한 B의 상대 속도가 등속도이거나 A에 대해서 B가 정지해 있거나 그래서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사실은. 예, 근데 이제 실제적인 상황에서는 지구를 하나의 관성계로 근사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대해서 등속도로 움직이거나 정지해 있거나 하는 것들을 이제 근사 범위 안에서는 관성계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건 관성계의 원칙은 뉴턴 법칙들이 잘 맞아떨어지는 그런 기준계를 관성기준계라고 하고 편하게 우리가 그럼 뭐가 관성계냐라고 했을 때는 정지되어 있거나 등속도로 움직이는 그런 기준계를 관성계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관성기준계는 그 정지해 있거나 등속도가 우주의 어느 한 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천문기준계 그런 식으로도 표현을 하고요. 예, 움직이지 않거나 회전하지 않는 거 정지했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